아산과 진천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천안은 안 되고 아산은 되나 성난 주민들 장관의 계란 세례.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명했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계란을 던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진천 주민들도 왜 우리냐 격앙된 모습이 어제 보였고요. 정부 지자체는 주민 방역 강화 등 우한교민 맞이할 사전 준비를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 어떤 불만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어떤 주민 한 분이 이런 글씨를 쓴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We are 아산. 고통과 절망 속에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아산 지역의 어머니 모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원의 글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 반발하는 모습이 계속 잡히고 좀 있거든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천 격리시설이 커서 아산 출신이 많아서 뭐 이런 이유를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엔 천안이라더니 왜 바꿨는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들께 납득을 하실까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진천 아산 했으면 반발이 있으지만 설득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여기였다 이렇게 바꿨냐 하니까 이게 설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민들 여기가 빈 방 더 많다. 방 많은 곳이 진천 아산뿐이냐. 여당 지역인 천안의 거센 반발에 야당 지역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먼저 어제 진영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장 그래도 방이 많은 경찰 인재 개발원을 정하게 됐고 주민 여러분께서 어떠한 경우도 걱정 안 끼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걱정 여러 말 하지 말고 당신이 저 근무하는데 청와대다 좀 해요. 청와대다가. 네, 그리고 저 과정에 계란을 던지는 주민들이 있었고 옆에 주변에서 그걸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충남 아산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 아산 경찰 인재 개발원 앞은 현재 매우 조용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어제까지 격렬한 반대 집회가 이뤄졌던 농성 천막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주민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 지금 매우 한산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포기한 듯 천막 주변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귀국한 우한교민 중 약 260명이 이곳 아산으로 들어옵니다. 당초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어제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 이륙이 약 2시간 정도 늦춰졌고 김포공항에서 2차 감역을 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해서 오후 12시 정도나 돼야 아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우한교민 총 722명 중 549명이 격리 수용됩니다. 충청남도 출신이 우선적으로 배정됐고 2차 감역에서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에서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반대 목소리를 담은 플랜카드는 걸렸지만 주민분들께서 모습은 안 보이셔서 아마 공항에서 아산으로 이동할 때는 별다른 큰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경찰들께서 긴장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북 진천을 연결하겠습니다. 전미석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공항에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경찰 버스를 타고 들어올 우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버스로 차벽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시위 진압용 방패를 든 경찰들도 배치됐습니다. 입구 주변에는 우한 교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진천 주민들의 농성 천막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7명이 밤샘 농성을 벌인 가운데 지금 주민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잠잠하지만 몇 시간 뒤에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들어오면 또다시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주민 100여 명은 이곳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등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진천엔 첫 번째로 들어온 중국 우한 교민 367명 가운데 100명이 머무를 예정입니다. 중국에 연고가 있는 교민을 우선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교민들은 오전 중 진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출발이 늦어졌고 도착해서도 다시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도착 시각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전민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동안 경찰도 여러 가지 설득 작업도 있었고 해서 주민분들이 좀 차분한 모습인데 끝까지 저런 모습을 좀 지켰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도 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박찬환 교수님. 네. 그런데요, 이렇게 격리될 지역을 정할 때 정부, 정부도 아니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천안이라고 자리에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분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 과정이요. 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증상자들이 지금 격리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일간만 격리를 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지역의 미증상자들은 아예 격리나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우한에서 데려오신 분들 중에 다 미증상자들, 이분들을 3일만 격리했는데 그러다가 미증상자 중에 지금 2분이 이제 이후에 발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14일간 격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격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통과하실 분들, 그냥 집으로 가실 분들을 격리한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엄격하게. 그렇죠. 엄격하게 대응한 거고. 그리고 지금 사스, 메르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차례 지금 있었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는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거는 좀 변형이 있긴 하지만 공기 중의 전파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공감은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정부가 물론 사전에 좀 주민들과 더 대화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익년 변호사는 장소 결정 과정에서 혼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천안은 되고 아산은 안 되냐. 알고 봤더니만 천안의 갑, 을, 병 3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 방금 전 본 기사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 기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아산과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야당 측 국회의원인데 다가오는 4월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배경에서 이처럼 천안에서 이 진천과 아산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힘 있는 지역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쪽 아산과 진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 봤는데 오늘 그 UN 같은 경우에도 WHO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거기다가 이제 1차 감염에서 2차 감염으로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의 어떤 감염병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감기처럼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피해적인 측면 그리고 또 의학적인 측면 나아가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엔 천안이라고 했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각각 그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죠? 피해가 없겠다.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진천이나 아산 주민이라 한다 하더라도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분들의 반발을 조금 더 연장해 보면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이게 확대해서 연결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또 민감할 수가 있어서 정부는 사실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검토 안 한다라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동의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어떻게 논쟁거리가 계속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약간 부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전세기 편이 우한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요.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그래서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세요.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한 전세기 탑승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조원태 회장이 그 비행기는 왜 타는 건가? 뭐 이런 얘기예요. 어제 이제 탑승을 하겠다고 알려진 뒤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 이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아니다. 이게 뭐 민폐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 아니냐? 또 이렇게 약간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가 엇갈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대한항공 뭐 조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요 방호복을 입고 타기 때문에 뭐 따로 격리하거나 어떤 뭐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일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요 논란 기사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학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가족끼리의 다툼이 예. 있었고 그것이 기사화가 돼가지고 일정 부분 재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여론의 눈총이 따가웠죠.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던 것들이 예.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지금 우한 가는 비행기에 타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아니냐 뭐 이런 이 의혹을 살 수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환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가고 거기에 승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은 회사 직원들이 가는데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좀 같이 해주겠다. 뭐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예.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협력적으로 조치하고 대처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근학 교수님은 논란은 있지만 뭔가 책임을 지는 자세, 이쪽에 좀 무게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안전하게 오고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뭐 어제 잠시 논란이 돼서 기사가 뭐 몇 군데 오늘 신문에 좀 실려 있길래 저희가 좀 소개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